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기생이고 여자 경찰이었던 조선의 의녀들 이야기입니다. 대장금 때문에 의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의녀들은 기녀들과 거의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성종 19년인 1488년 1월 14일 성세명이 말한 것을 보면 의녀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성종실록 212건 성종 19년 윤 1월 1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1488년 명 홍치 1년 성세명이 의녀와 여기의 소생을 기록할 때 그 아비에게 물어서 기록하게 하기를 아르다. 성세명이 또 아르기를 의녀와 여기는 본래 정한 지아비가 없으므로 아들을 낳으면 천인을 싫어하고 귀인을 탐하여 천인의 아들을 가지고 귀족의 아들이라고 가리키면 관리는 그 어미의 말에만 따라서 노가나니 요즘 김승경의 일과 같은 것이 그 징험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의녀와 여기의 소생을 노관할 때 그 아비에게 물어서 기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저호에게 물었다. 영서 윤호가 대답하기를 이 말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득진관 이철경과 동지사 정난종은 아르기를 기자는 한문하고 천자는 명국하면 분변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다투지 아니하고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의녀나 기녀들이 무분별하게 남자들과 관계를 하니 양반들과 관계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들은 양반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렇게 되면 양반이 너무 많아지고 의녀들이나 기녀들이 자식들을 양반으로 만들려고 몸을 양반에게 서로 주려고 할 것이며 그럼 사회 풍속이 심히 문란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녀의 필요성은 태종 6년 재생원이 설치된 후 남자 의사에게 진찰받기를 부끄러워하는 많은 부인들이 있어 의녀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의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의녀가 기녀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연산군 때부터인데 연산군은 의녀들을 일반관기와 함께 연회에 참석시켰습니다. 중동반정 이후 의녀들은 연회 참석을 금지시켰지만 그것이 잘 실천되지 않고 구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종 24년 1529년 7월 20일에 일어난 오윤산 사건은 의녀가 얼마나 학대받으며 살았나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7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529년 명 가정 8년 오윤산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형류를 정하다. 승지 황사후가 금부에게 와서 아르기를 막송은 이미 승복하였습니다. 금이와 간통한 일을 승복한 것이다. 그러나 오윤산은 딸 금이를 연안으로 보낼 적에 막송이 따라갔었다 하였고 관남은 금이가 내려갈 때 행구를 가지고 하고까지 가서 전송하고 돌아왔다 하고 막송은 금이가 내려갈 적에 나는 수원에 있는 동생 집에 가 있었다 하였습니다. 금이가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것이 중요한 언사는 아닙니다만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윤산을 형문할 적에 아울러 형문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막송과 금이가 이미 승복하였으나 윤산의 일은 실로 애매한 점이 있다. 단지 정금이 의부녀 사이에 없는 일을 날 좋아하여 무엄하는 말만을 사실로 믿고 형신할 수는 없다. 내 생각에 막송과 금이는 당연히 정죄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서 위관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매 황사후가 위관의 의견으로 와서 아뢰기를 윤산을 추문하지 말라는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윤산의 일은 판명되었으니 관남과 정금은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범죄 사실이 판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남은 자기 남편의 근거 없는 일을 조작하여 전파시켰으니 이 또한 큰 변고인 것으로 율에 의거 일죄를 주어 당연합니다. 정금이 없는 일을 조작하여 전파시킨 일 또한 중대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형신을 가하소서. 막송과 금이도 정죄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모두 아랜대로 하라. 사건의 내막을 보면 오윤산에게는 금이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금이가 임신한 아이가 생부 오윤산의 아이란 해괴한 소문으로 결국 소문은 관가에까지 들어갔고 의금부에서는 오윤산을 잡아들였습니다. 오윤산은 정처에게서 금이라는 딸을 낳았는데 첫 부인은 죽었고 오윤산은 의녀 출신의 과부 관남을 제취로 얻었습니다. 관남은 전 남편 소생의 딸 정금이 있었고 그녀도 의녀로 해민서에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부녀를 잡아 사실을 확인했지만 둘 다 펄쩍 뛰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금부에 차막송이란 자가 나타나 자기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수를 했습니다. 차막송은 금의를 겁탈하여 임신을 시키면 오윤산의 많은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관남이 제의를 했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안에서 자고 있던 금의를 덮쳐 임신을 시켰다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의의 임신은 오윤산 집에서 머슴으로 있던 차막송이 강간을 해서 생긴 아이였습니다. 왜 이런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의금부에서 그 이유를 묻자 관남과 정금은 오윤산이 두 모녀를 의녀 출신이라 학대가 잠옷 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윤사는 우리가 의녀라 부끄럽다며 바깥 출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술만 마시면 우리 두 모녀에게 재산을 훔쳐 빼돌린다고 때리고 수시로 내쫓기기를 여러 차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런 나쁜 짓을 모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모녀는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관남은 차명에, 정금은 장 100대를 맞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처하게 되었고, 차막송 역시 장 100대를 맞고 멀리 변방의 관노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의녀들이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여다 경찰 일까지 했습니다. 영조 43년 7월 29일 별감이 야음을 타서 의녀를 결박한 뒤 치마를 벗기고 억지로 강간한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별감이 의녀들을 관리하며 행세를 부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록으로 보면 별감들은 의녀들을 관리했고, 의녀들은 벌레는 물론 바깥에서도 여자 경찰 노릇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녀들이 가장 많았던 전해감과 해민서에서는 종종 의녀들과 별감, 의녀들과 내시들의 간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종 30년 10월 15일 대사원 허황은 해민서에 오래 근무한 의녀들과 젊은 각사들이 무리지어 연애를 하고, 관리들이 의녀들에게 뇌물을 받아 휴가를 주는 폐단이 있어 옥에 가두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0월 1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1535년 명가정 14년, 대사원 허황 등이 해민원 관원들이 죄를 짓고 대간을 위협한 일에 대해 아른이 추문할 것을 명하다. 대사원 허황이 아뢰기를, 본부가 요즘 들으니 해민서의 구임인 훈도 등이 의녀와 나이 어린 각사의 관원 및 소년 무례한들과 무리를 지어 날마다 모여 연애를 베풀고 즐긴다고 했습니다. 의녀 등에게는 뇌물을 받고 휴가를 주어 은혜를 파는 등 폐단을 일으키므로 범속하지 아니할 수 없어 부임인 훈도 등을 가두고 형추할 것으로 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금부의 죄수 국문에 참여하는 일과 금요일 때문에 아직 신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들으니 부임인 훈도 등이 큰 소리로 주장하기를 우리들은 의녀에게 함부로 휴가를 주어 제조의 책망을 들었고 가동이 갇혔다. 그런지 며칠도 지나지 아니하여 헌부의 추국을 받았는데, 이는 제조업이 그의 동생인 대사원 허황에게 부탁한 탓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대사원이 우리들의 공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호흡 등의 서울 사촌 동생 연국이 의녀열이와 간통하고 자주 우리에게 연애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으며 돈을 휴가를 보내주라고 빌었는데, 따라서 우리는 언국을 들어 공초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을 공동하여 그 일을 중지시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 사촌에 외람된 일은 신이 모르는 일이지만 서양 왕국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은 당연히 계단하고 사피할 뿐입니다. 동료들이 어찌 신의 친족이라 하여 무례한의 외람됨을 추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못난 자질로 대사원의 지위를 더럽혔습니다. 모든 국가의 일은 스스로 헤아려 법도에 맞게 조처하는 것이지 어찌 감히 형의 사조를 듣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신의 영은 이미 제조가 되었는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해민서의 관원을 다스리고자 하면 다스릴 수 있는데 어찌 신의 손을 빌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을 겁주고 위협하여 신으로 하여금 구제하게 해서 죄를 면하려 하는 짓입니다. 신은 이미 수인에 의하여 체면이 손상되었으며 또 대간이 국무를 거론할 수 없는 폐단을 열어놓았으니 더욱 황공합니다. 신을 채직시켜 주소서 하고 집의 정만종, 장영이와 인붕, 지평조사수 등은 아뢰기를, 해민서의 구임인 훈도 등이 연애를 벌이고 마신 일을 헌부 관원들이 소문을 듣고서 가두어 놓고 추국하였습니다. 이들이 꾀를 내어 죄를 면하고자 하여 남을 끌어들여 대사원 허황을 위협하였으니 그 계책은 헌부로 하여금 이 일을 조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간이 모두 함께 소문을 듣고 적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간의 장과를 다 거론할 수 없으므로 대사원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실로신들이 모두 못난 자질로 헌부의 지위를 욕되게 한 탓으로 간사하고 보잘것없는 무리로 하여금 대간을 위협하게 한 것입니다. 직에 있기가 송구합니다. 하니
허왕에게 답하기를 요지음 수인들이 대간을 위협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지난번 조정의 관원이 대간을 위협하다가 죄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징계되지 않고 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직하지 말라. 그들이 범한 죄와 대간을 위협한 죄를 추문해서 다스려야 한다. 하고 정만종 등에게 답하였다. 역시 사직하지 말고 추문하라. 허왕은 중종 시절 김한노와 함께 살림의 선비들을 많이 죽였다 하여 정유삼흉으로 불리던 인물인데 허왕이 왕에게 보고한 바로 다음날 해민서 관리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사원 허왕의 친척 이영국이 의녀 여리와 간통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 며칠 뒤 대사원 허왕은 장령과 지평 등을 대동하고 왕에게 이영국과 의녀 여리 간통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의녀 열애일을 신문하니 이 일은 자기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의녀 금정이가 관련된 일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재릉에 갈 때 훈도 이세영 등이 이영국과 그를 따르는 우류의 배들이 의녀 4-5명을 해민서에 불러다가 낮부터 술을 함께 마시고 밤에 각자 데리고 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사원부에서 왕에게 보고되기 위해 승정원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글의 작성자 사원부 서리가 글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길에서 왕에게 올리는 장계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이 사건도 보고받고 조사하니 사원부 서리를 위협해 보고서를 탈취하려 한 자는 예조의 관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도 역시 해민서 의녀들과 노란한 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기생이고 여자 경찰이었던 조선의 의녀들 이야기였습니다.